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정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시간 넘게 특검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김 의원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세비로 대통령 여사 가방 사는 거 적절하다고 보신다는 입장인가요? 예의 차원에서 260만 원대 가방 전달하는 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네. 답을 들을 수는 없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자, 특검이 김기현 의원을 상대로 어떤 내용들을 집중 조사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피사실 같은 경우에는 죄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소사실로 한다고 하면은 2023년 정확하게 3월 17일로 날짜를 특정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지난 2023년 3월 8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고 그 당시에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예. 그로부터 한 10여일 후인 그 3월 16일 날 지금 그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배우자가 백화점에서 이 가방을 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3월 17일 날 이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왜 그렇게 특정을 했냐 하면은 거기에 있던 감사 편지의 날짜가 그 무렵이다 보니까 그 전달된 날짜도 그 정도로 특정됐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특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 김 여사가 통일교신도 한 2,400명을 입당시켜가지고 김기현 당대표 후보를 지원해서 당선됐고 그에 대한 감사의 취지에서 김 의원의 배우자가 이를 전달했다라는 것을 지금 의심을 하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은 이제 배우자 이모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했다는 점은 인정을 하면서도 부정한 척탁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대가성 여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최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직은 일단 입건된 혐의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은 대가성 유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아가서 정말 대가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단순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서서 뇌물 혐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가성이 있었는지 굉장히 중요한 수사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요. 다만 특검 측에서는 김 의원이 당대표로 되는 데 있어서 밀어줬다라는 것에 대한 답례였다라는 측면에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입증된다라고 한다면 대가성도 어느 정도 입증될 수 있고 그럼 혐의 자체가 뇌물에 관련 죄가 추가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김 의원의 배우자 특검 조사에서 남편은 선물 사실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김 의원이 정말 몰랐다면 처벌을 좀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부정청탁금지법도 고의범입니다. 결국 본인이 알고 그 행위를 묵인했거나 그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처벌되겠습니다. 본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본인이 알아서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책임을 한마디로 배우자의 행위를 이 김기현 의원의 행위로 의제할 수는 지금 형법상 없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행위와 본인의 행위를 지금 그 선을 긋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물증이나 다른 어떤 그 증거를 통해서 김기현 의원의 어떤 그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과연 이 특검이 김기현 의원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사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검은 또 이제 김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가방을 직접 건넸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정황이 있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특검은 배우자가 단순히 전달한 것을 넘어서서 김기현 의원이 직접 전달했을 가능성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록은 좀 확보된 것 같고요. 관련된 정황들을 통해서 지금 의심하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023년 3월 16일 배우자가 관련된 그 고가의 가방을 구매한 기록을 일단 특검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지출된 내역이 김기현 의원의 계좌와 연결된 이제 카드로 일부 결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의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3월 17일에 배우자가 김기현 의원의 사무실에 와서 방문을 했던 그런 기록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에는 결국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일본에 순방을 갔다가 귀국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 귀국의 환영차 김기현 의원이 당시에 환영을 하러 갔었기 때문에 이런 정황에서 직접 만났다라는 정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김기현 의원이 직접 이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지금 특검이 집중적으로 의심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활동 기한이 오는 28일에 끝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기현 의원 기소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전후 사정을 봤을 때 그와 같은 의심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과연 그와 같은 것이 알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의원실까지 가서 과연 그 당대표 부인한테 그렇게 했을 것이냐. 굉장히 어떤 판단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전 당대표까지 직접 소환했다는 것은 뭔가의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증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마 그 부인이 해서 또 그 김건희 여사한테 준 것은 사실 공무원과 관련성이 사실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로 법적으로 어떤 의율을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 결국 그 부정청탁금지법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김기현 그 당시 당대표와의 관련성에 대한 입증을 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기소가 어렵겠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증거가 있다고 하면 기소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박나래 씨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방송인 박나래 씨 전 매니저들을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일단 양측의 법적 공방이 점점 치열해지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에 의한 횡령죄로 지금 추가 고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서는 전 매니저들을 공감 미수로 먼저 한 차례 고소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 횡령죄로 고소를 했다라고 보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전 매니저가 개인 법인을 설립했는데 에이전시 비용 명목 등으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결국 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민형사상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의혹도 지금 나왔습니다. 박나래 소속사가 박나래 씨 자택에 약 50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뭐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것 아니냐, 또 뭐 재산 은닉 가능성 이런 것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가능할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그 박나래 씨의 소속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박나래 씨 어머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다른 채권자들 그러니까 그 위약금이라든가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결국 박나래 씨의 확인된 재산인 집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와 같은 허위의 채권을 만들어서 그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았냐 이런 의혹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재산을 미리 빼돌려 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과연 뭐 사실 그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매니저와의 어떤 손해배상 이런 것들은 1, 2억의 문제지만 지금 다른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 위약금이나 이런 부분이 그 청구할 수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박나래 씨 어머니가 있는 그 소속사에 대한 이런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 이른바 사행위 취소 소송 이런 부분도 있어서 법적으로 굉장히 앞으로 얽힐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주사 이모와 관련해서 박나래 씨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가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법 의료 행위와 관련한 파장 커지는 모양새인데 쟁점은 이거 같아요. 불법 의료 행위 관련해서 알았냐 몰랐냐 그리고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의사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 이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박나래 씨 측에서는 면허를 보유한 의사에게 합법적인 뭐 단순한 영양제를 맞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불법 인지가 없었다라고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결국에 박나래 씨가 불법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 매니저의 주장으로는 예능 프로그램을 이제 대만에서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호텔방에 각종 약물과 함께 주사 이모가 있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박나래 씨가 매니저에게 알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알려지면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너도 다친다라는 식으로 입단속을 했다라는 지금 주장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전 매니저들은 지금 불법임을 박나래 씨가 알게 된 이후에도 그 주사 이모의 시술을 중단하지도 않았고 매니저들이 만류를 했지만 그럼에도 주사 이모의 자택까지 찾아가서 의료행위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들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관련돼서 박나래 씨가 정말 불법을 인지했는지 이 여부는 수사를 통해 좀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박나래 씨가 잦은 약물 복용을 해서
내성이 생긴 상태였다. 그러니까 약을 너무 많이 써서 잘 듣지 않는 지경이다. 뭐 이런 취지의 지금 주장도 한 건데 이 약물이 펜터민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향정신성 약품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의약품으로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의사는 없고 지금 주사 이모가를 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서 관련된 법 위반일 수 있는데요. 다만 이건 아직까지 매니저의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만 이 정도로 오랫동안 약을 복용했다고 하면은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쉽게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나래 씨가 밝힐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박나래 씨의 입장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